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동현입니다. 자, 우리 시장이 참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이 힘들기만 한 건 아니에요. 이면에는 상당히 강력한 수익률 게임도 사실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올해 4월 달부터 박스장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박스장의 가장 큰 포커스는 시장의 상하단이 아니라 사실은 종목의 차별화다. 그 박스장에서는 사실 돈 벌기가 어려워지고 그 마켓 트레이딩적 포지션으로 수익을 큰 돈들이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포기한 상태에서 모멘텀이 있고 성장 스토리가 있는 종목들의 자금이 좀 집중되는 양상들이 원래 박스권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죠. 차별화는 상시적이고 순환매는 가끔, 원래 주식시장이 좀 그래요. 그런데 우리 투자자들은 사실은 차별화는 좀 힘들죠. 어려워요. 제가 시장부터 말씀드리기 전에 이거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가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제가 요즘 시장 보면서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하냐면, 역시나 돌아왔네.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여기의 상승은 이거는 이게 10년 만에, 이건 10년에 한 번 있는 시장 강도였습니다. 10년에 한 번도 아니죠. 사실은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강력한 시장이니까 10년이 맞는데, 이건 뭐 자주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이거 여기서 끝났고요. 여기서 끝났고, 그리고 나서 제가 애초에 작년 연말, 작년 연말이 아니지, 올 연초부터 그랬죠. 2021년도 저는 별로 안 좋다고 본다. 2021년도 이거 박스장이거나 내지는 조정 장세일 가능성이 좀 높게 저는 애초에 말씀을 드려왔고, 여기서는 하락 조정을 예상을 했는데, 이거 뭐 2,900대 크게 안 깨지겠다. 박스라고 얘기한 게 제가 이 시점부터고, 뭐 안타깝게도 제가 박스권을 어떻게 얘기하고 2022년도 상반기까지를 저는 박스권이라고 봐요. 사실은 지금 2021년 11월인 이 시점에도 여러분들께 아주 장밋빛 전망을 저는 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좀 답답하실 거고, 제가 오죽하면은 중기로 보시는 분들은 시간 여유를 길게 가지셔야 되고, 절대 지금 막 급하게 움직이시면 안 되고, 아직까지 별거 없다 이런 말씀까지 지금 드리고 있는데, 그 큰 이러한 그 구조의 일환으로 좀 이해를 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현재 시장이, 제가 일단 지수부터 말씀드리고 종목들, 여러분들이 대체로 많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내지는 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차별적인 강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뭐 매매 흐름이나 팁 좀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지수 일단 먼저 보시면은요.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미국 시장하고 동조해서 보지 마세요. 동조해서 보시면 안 됩니다. 미국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상황이고, 유동성 구조입니다. 이게 달러 유동성, 미국은 달러를 찍어서 유동성을 공급을 했고, 테이퍼링은 그 공급량을 주로 축소시키는 거지 돈을 회수하는 건 아니죠. 그죠? 금리 인상이 실질적인 유동성 회수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국은 넘쳐나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걸 아직까지 회수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뭐 11월 FOMC가 잘 지나갔죠. 무마시켜줬어요. 그럼 이제 다음 FOMC는 이제 12월 15일이고, 그 다음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 조정이 11월 3일이니까 12월에 약간 그 부분에 대한 뭐 경계감 정도는 있겠지만, 지금 미국 요 그림 잠깐 보시면은 요게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고요. 이 10년물 채권 금리가 지금 1.5%가 돼 있어요. 1.5%. 그리고 2년물 금리가 지금 0.45%거든요. 이게 지금 0.2에서 올라온 거예요. 0.2에서 올라온 건데, 요거 올라온 거는 미국 채무란다. 미국 금리 선물 시장에서 미국이 2022년도 2회 금리 인상을 2회 인상을 지금 확률을 꽤 높게 잡고 있어요. 2회 인상이면은 원래 2023년도
1회 인상 예상이었는데 이게 이제 2022년도 연말로 2022년 연말 2022년 1회 이렇게 바뀌었었잖아요. 지난번에. 근데 이걸 지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2회 인상까지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건 2022년도 상반기에 인상을 시작하지 않겠냐. 상반기에 인상 시작. 이것을 좀 반영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단기채 금리가 올라왔던 건데 근데 단기채 금리가 올라올 때 장기채 금리가 빠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경기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아무래도 물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이제 내일이랑 모레 이제 미국, 중국 다 이제 물가지수 발표가 되는데 지금 미국 CPI가 5.8, 5.9 정도까지 예상이 나오거든요. 뭐 잘못하면은 이거 뭐 11월, 12월 달에는 6%대 상승까지도 한번 볼 수도 있는데 그 미국 시장 별 반영 안 하고 있긴 한데 그 부분이 이제 비용이니까 생산자 물가는 제조업체들의 비용이 되는 거니까 이 성장률 자체가 조금 전망이 좀 떨어지는 양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단기채 금리도 좀 꺾이는 걸 보면은 12월 FOMC까지도 뭐 별 문제 없겠구나 싶은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금리에 대한 단기적인 스트레스는 일단 아닐 것 같고 그럼 미국 시장은 그냥 뭐 그들만의 리그예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이 우리나라에 없는 유형의 기업들이에요. 대부분이. 그죠? 우리나라 엔비디아 같은 회사 없잖아요. 삼성전자는 엔비디아가 아니잖아요. 엔비디아는 지금 뭐 모든 지금 뭐 신성장 산업에 다 그 뭐 비메모리 칩들이 다 들어가니까 인공지능부터 해가지고 뭐 메타버스 뭐 이런 VR 기기부터 해서 다 그런 비메모리 칩셋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 우리나라는 메모리 쪽에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말만 비메모리라고 하지 사실 비메모리 쪽에서 뭔가 부각받는 뭔가가 없어요. 그죠? 그냥 우리가 막 신문에서만 삼성전자 비메모리 하지 삼성전자 실제로 비메모리에 대한 뭔가 액션을 지금 취하고 있지 않아요. 뭐 투자한다 내년에 3월에 선거하고 5년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데 투자를 해도 지금 하겠습니까? 내년에 하지.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 뭐랄까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주식시장이 꼴이 말이 아닙니다. 제가 뭐 시장의 전문가로서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현실을 말씀드리면 뭐 좀 되니까 미국은요 제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속이 터져서 말씀드리는 건데 미국은 기업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 돈 가지고 적극적으로 M&A해서 ROI를 올리고 그죠?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해가지고 주당 가치를 오히려 높여주잖아요. 한 주당 가치를. 그리고 배당금 늘려주고 그 주주 가치가 상승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상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30% 오너사가 가지고 있으면 그 33%만 갖고 3분의 1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로 회사 다 쪼개버리죠 지금. 성장하는 산업들 다 분할시켜버리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주식시장에 예탁금 좀 들어오고 IPO 시장 좀 커진다 그러니까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주식 회사 다 쪼개가지고 신규 상장해서 주식시장에 공급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개별주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좀 된다 싶으면 다 유상증자합니다 지금. 제가 이 유상증자 양몽은 2000년대 초반에 가지고 있어요. 그때 새로운 기술 다음 이런 애들이 유무상증자하고 나서 주식이 최상투 치고 나서 10년 15년간 침체기로 들어갔거든요. 시장에 돈은 더 안 들어오는데 공급 물량 계속 생기고 있어요. 이거 시장 어떻게 갑니까?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종목이 또 카카오페이 들어왔죠. LG 에너지솔루션 들어오고 SK 이노베이션 들어오고 그러니까 LG 에너지솔루션, SK 배터리 이런 게 또 내년에 상장할 거 아니에요. 못 갑니다. 저는 비관론자는 아닌데 현실을 직시합니다. 시장 관점에서 우리 시장이 함부로 우리가 전문가들도 현업에 종사를 하고 있으니까 좋았으면 싶은 바램을 전망으로 하면 안 돼요. 그죠? 그죠? 바램이 전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그냥 나의 바램일 뿐이고 우리 전문가가 시장에서 냉정하게 말씀드려야죠. 저도 당연히 상승을 기대하고 하지만 저는 2022년도 상반기까지
많이 올라가 봐야 상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올라가 봐야 상단. 정말 많이 올라가 봐야 상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이 다시 이렇게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혹시 가지고 뭔가 주식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이건 좀 쉽지 않을 거다.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 뭐 주식 투자 그만둬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상황을 우리가 활용을 하고 이 상황에 맞는 어떤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시장이 이렇게 알아서 돈 벌어주는 시장이 아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작년 같은 장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예요? 작년에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주식만 갖고 있으면은 모두가 수익 나고 모두가 회복하고 뭐 이런 장세였죠. 1부터 100번까지 다 올라갔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럼 철저히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매매라는 것은 매수 매도를 하면서 구간 수익을 추구해야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기 보유, 다시 말해서 그냥 보유 관점에서 보유를 해가지고 주식을 그냥 가져가서 수익을 내고자 하시면 저는 기본적으로 2022년도 하반기 이후까지 무조건 여러분들이 가져갈 생각을 하셔야지 이 중장기적 보유로 뭔가 성과가 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시장 전략입니다. 시장 전략. 종목은 좋은 성장주를 여러분들이 잘 잡으시면은 뭐 보유를 통해서도 수익이 날 수 있겠지만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매수 매도의 적극적인 대응의 안에는 시장 시점에서 뭐 혹은 저가 매수했다가 한번 챙겨주고 이런 식이 필요하겠지만 이 매수 매도에는 업종, 종목보다는 업종이 중요합니다. 업종 분류 작업을 열심히 하셔야 된다. 현재 시점에서 제가 항상 박스장이라고 얘기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얘기한 게 뭡니까? 시장은 못 간다. 시장은 못 가니까 갈 수 있는 산업과 갈 수 있는 종목을 하셔야 된다. 그 부분에 계속 집중하셔야 됩니다. 큰 흐름 먼저 말씀드렸고 종목들 뭐 제가 지금 지수 얘기를 요건 좀 마무리해야겠네요. 2,900대에서 겁먹지는 마세요. 지금 단기 전략은 매수 및 보유 의견입니다. 저는 단기 전략은 매수 및 보유 의견이고 이 박스권 하단을 저는 2,900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스권 하단을 2,900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2016년부터 11년부터 16년을 자주 보여드리고 있죠. 자, 여기 하단이 얼마였냐? 1,900이었습니다. 여기 하단은 1,900이 저는 하단이었다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보면 1,900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여기가 1,900이거든요. 여기가 1,900. 여기가 1,900인데 그런데 이렇게 1,800 이하도 두 번이나 왔다 갔어요. 그리고 여기도 1,800 한 번 왔다 갔고요. 여기도 1,900을 몇 번 깼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단은 1,900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당시에 이제 밸류 저점이 여기였습니다. 이 당시에 밸류 하단이 그때 당시에도 PBR 0.9배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2,900이 우리 코스피 PBR이 그러니까 이건 12개월 추정치입니다. 한 뭐 PBR 현재로서 0.9배 정도 됩니다. 0.95배 완전 9배까지는 아니고 완전 9배까지 가려면 한 2,800 얼마 나와야 됩니다. 하여튼 요 정도 라인인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여기 한 번씩 무너지죠. 한 번씩. 이 하락들이 다 뭐냐면 이거 이벤트 하락입니다. 이벤트 하락. 이벤트 하락이라는 건 뭐냐? 내년도 추정 주가 수익률, 다시 말해서 이 PB 밸류 혹은 PE 밸류, 그 자산 가치나 혹은 매출액 이익 전망 자체를, 순이익 전망 자체를 다 낮출 만한 어떤 경기 매크로 이벤트가 나왔을 때 이 자리가 한 번씩 무너졌다가 다시 그 이벤트가 해소되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뭐 이익 추정 하향까지는 아니다 하면 다시 또 밸류에이션 하단을 잡는 겁니다. 여기가 여기 11년 여기가 미국 신용 강등이었고 12년 여기가 유럽발 재정 위기였고 요 13년도가 테이퍼 텐트럼 나왔을 때였고 뭐 하여튼 이런 이벤트들 있을 때마다 이거 깨졌어요. 저는 지금 그런 이벤트 없잖아요. 지금 그런 이벤트 없어요, 여러분. 현재는 그럴 정도의 이벤트가 없어요.
또 미국 뭐 채무한도 협상 제대로 안 돼가지고 피치에서 지금 미국 신용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놓고 있는데 그런 거 또 나올까? 설마 10년 만에 재방송이 나올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그런 이벤트가 없어요. 그거 뭐 상상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뭔가 나오면은 대처를 적극적으로 한번 단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이벤트가 없습니다. 그러면 2900 하단은 일단 지지선, 방어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좀 미국 대비해서 너무나 약하고 마치 깨질 것처럼 여러분들 불안해하고 계시죠. 그렇게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2900대에서는 겁먹지 마셔야 된다. 이 구간에서 현 시점에서 겁먹으면 정말 엉망진창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겁먹지 마시고 이 하단은 지켜야 한다. 기다려야 된다. 이 하단은 기다려야 되고 이 구간은 저는 보유만이 아니고요. 매수 및 보유. 그러니까 이게 이 하단권은 매수도 가능하다. 마켓 전략상 매수를 하는 게 맞고 그리고 당연히 보유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을 파는 자리가 아니고 가지고 있는 구간이고 매수하는 구간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전문가가 뭐 포지션 어설프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근거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 밸류에이션 하단을 무너뜨릴 만한 이벤트가 있으면은 내려갔다 올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벤트가 있다면은 내려갔다 올 수 있는데 그 이벤트를 보통 보면은 PB 한 배 정도 이벤트가 나오면 보통 한 배 정도 내려가거든요. 이익전망 10% 정도 하향되니까 보통 10% 내려가고 하면 뭐 여기가 3050 하단 놓고 보면은 진짜 많이 내려가면 2750이겠죠. 2750이겠죠, 여러분. 그죠? 이거 제대로 안 나와서 그냥 제가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뭐 지워졌네. 2750이라고 제가 보는데 그거는 지금 이벤트가 나와야지 발생할 수 있는 하락이라서 지금은 그런 이벤트가 없으니까 2900을 하단이라고 보시고 주식 여기서 시장 때문에 일단 겁먹지 말고 잘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매수해도 된다. 라고 봅니다. 근데 상단은 어디까지 보느냐? 12월 FOMC 지금 봐서는 FOMC는 별거 아닐 것 같은데 12월 FOMC에서 뭔가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싶어요. 그거 잘 넘어가고 뭐 부채 협상만 또 유예시키거나 하면은 저는 한 3천 많이 가면 200도 갈 수 있지 않아? 지금 상태에서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3,100, 150 정도 한 요 정도 일단 중간대가 여기니까 상단 좀 무리라고 보면은 중간대 한 이 정도까지는 반등한다고 치면 뭐 하여튼 지금은 단기 전략상으로는 저는 보유 및 매수라고 보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코스닥은 좀 더 좋아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지금 좋고 경기 연동 덜하는 성장 섹터가 지금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는 힘들어도 코스닥은 오히려 고점을 한번 시도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좋으니까 지금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종목들에 대해서는요. 제가 삼성전자도 전 지금 매수권이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하이닉스가 좀 더 밸류에이션이 낮아요. 지금 저는 밸류 반등이라고 보는 거니까 대형주는 다 밸류에이션 반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이유도 반도체 가격 여전히 안 좋아요. 반도체 업황 전망도 전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보는데 근데 그런 거 다 반영할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찍었다고 보니까 9만 원에. 그러니까 이것도 뭐 하이닉스가 만약에 시장이 또 뭔가 이렇게 마켓 이벤트가 나온다 그러면 하이닉스 이렇게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사야 돼요. 중장기 투자자 사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장기 투자 관점이고 지금은 기술 반등이니까 하이닉스가 기술 반등 먼저 나왔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하이닉스는 매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반등 못 나와 있는 것들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보다 반등이 안 나왔지만 밸류에이션이 지금 높아요. 그러면 이제 밸류 매력이 있는 것들 위주로 기술 반등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안 합니다. 저는 별로 권하지도 않고. 근데 포스코가 여러분들 포스코 좋다고 많이 물렸죠. 근데 포스코가 지금 27만 8만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얘가 이제 더 떨어질 자리는 없어요. 별로.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여기서 반등 이만큼 나간다는 얘기. 이 정도 반등 나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 정도 반등 나가도 여기 물린 분들 회복 안 돼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여긴 잘못 산 거니까. 근데 지금 이 정도의 낙폭 과대권에서 원래 보통 하락이 길어지고 여기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패하고 떨어지면 이 밑에서 막 무섭고 공포스러운데
지금 그럴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형주들 밸류에이션 반등 나올 것 같고 시장 지수가 이 2,900대에서 반등이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아직 부진한데 그래서 대형주들 다 밑에서 하방 경직 눈치 보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그래요. 많이 떨어졌는데 못 올라가면 되게 무섭거든요. 또 떨어질까 봐.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반등 좀 보시고 그 반등이 저는 많이는 안 나올 것 같고 종목 시장 지수가 여기서 150포인트 정도 반등하면 5% 아니에요. 그럼 종목 한 10% 언더로 반등이에요. 예, 그런 정도 반등 룸은 보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짧게 끊어치기예요. 어차피 여기서 뭐 대형주나 지수 연동하는 경기주 이런 거 사셔가지고 당장 뭐 30% 수익이 절대 못 나요. 예, 그럴 정도의 시세가 나는 구간은 아니고 그런 고수익은 지금 개별 성장 섹터들에서만 나오죠. 예, 근데 시장 경기 연동하고 지수 연동하는 쪽은 그런 정도의 수익이 결코 못 나옵니다. 예, 그런 종목들은 한 10%만 나와도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이익 실현하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가신다. 대형주와 경기주 이런 거는 그런 정도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거기 뭐 자동차 IT가 좀 더 선행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 섹터나 이런 것들은요, 제가 이거 뭐 종목 열어 가지고 얘기를 안 할게요. 2차 전지 소재는 잠깐 이야기해야 됩니다. 에코프로 BM이 이게 다른 종목도 아니고 에코프로 BM이 이게 뭐예요? 2차 전지 소재 중에서 제일 큰 주식이잖아요. 이 2차 전지 소재를 우리 지난주에 방송한 날이 이날이에요. 요 밑에 있었는데 근데 이게 실적도 사실 뭐 예상 수준인데 이거는 이제 메이저 세력들과 돈의 의지입니다. 이거를 요 정도에서 하방 경직 쌍바닥 딱 붙여가지고 바로 그냥 위로 전고점을 갭상승 시켜고 날려버렸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얘는 그냥 개별 성장주 혹은 과열이 아니고 이거 시가총액 1위 하려고 하는구나. 저는 2차 전지 소재 쪽을 시가총액 최상단으로 그냥 킵하려고 하는구나 싶어요. 그러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코스닥 시가총액 최상위 레벨이 바뀌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2차 전지 소재가 투자 심리가 살아나요. 그러면 뭐 오늘도 아시다시피 뭐 대주 첨보 이런 데 다 올라왔지만 이러면 동박도 다시 한번 순환매 나올 수 있고 하니까 이쪽 다시 보셔야 되고요. 2차 전지 소재 쪽 단기적으로 에코프로 BM은 큰 상징적인 역할을 해요. 이건 이제 뭐 갭상승의 장대 양봉 3방 나왔으니까 이건 단기적으로 먹을 건 별로 없을 거고 오히려 여기서 투자 심리를 살려줬기 때문에 다른 뭐 음극재 그리고 뭐 전해질 그리고 동박 이런 종목들로 다시 순환매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좀 살아줄 테니까 이런 것도 보셔야 됩니다. 그 외에 제가 이건 그림으로는 얘기 안 할게요. 뭐 이런 비슷한 그림 나와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NFT랑 메타버스랑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같이 움직이고 있어서 막 붙고 있습니다. 뭐 게임주들 뭐 NFT 얘기만 나오면 급등하고 있는데 이 시세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누리세요. 트레이딩 하시는 건 이쪽에서 하는 게 맞아요. 트레이딩은 변동이 있는 데서 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 적극적인 공격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그쪽에서 트레이딩 당연히 하는 건데 근데 거기서 매매하실 때 한 가지만 유의하셔야 돼요. 매수는 과감한데 매도는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런 급등 종목들은 늦지 않게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시 올라갔지만 메타버스랑 NFT 이런 건 당장의 현금 흐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꿈만 가지고 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과열권 들어가죠. 얘네들 돈 벌려면 앞으로 한 3년, 4년 걸립니다. 그럼 다시 현실 자각이 딱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당장 돈 못 버는데 그럼 그때부터 또 조정입니다. 근데 그게 당장 돈을 못 벌 것 같잖아요. 내년에 이쪽에서 크게 돈을 못 벌 것 같잖아요. 그럼 반토막 납니다. 진짜 제 말 명심하세요. 그러다가 만약에 생각보다 이거 별로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은 드론이랑 3D 프린터 꼴이 날 수 있어요. 테마주가 성공하면 2차 전지가 되는 건데 산업이 정말 커지면 근데 꿈은 꿨는데 그 꿈이 현실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장난감 수준으로 만약에 그냥 일부 매니아층으로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3D 프린터랑 드론 관련주처럼 돼버립니다. 그럼 정말 테마로 끝나버리니까 절대 중장기가 아니고 트레이딩 바이 하시라고. 이거 정도까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친환경 종목들 요즘 많이 빠졌어요. 이거는 뭐 그 COP26의 회의에서도 뭐 진전이 잘 안 되고 원래 친환경 투자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비용이고 이머징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그네들의 성장을 브레이크 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통제권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쉽게 합의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시대적인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은 연말 뭐 과세 물량들하고 지금 연결돼 가지고 조정 중인데 연내에 크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데 적감에서 잘 해서 내년까지 계속 가야 됩니다. 친환경 쪽은 뭐 그런 정도 큰 그림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그럼 뭐 주요 종목군 섹터들 얼추 다 말씀드린 것 같고 그리고 뭐 NFT나 이런 거는 엔터 같은 거는 아직 좀 더 보시고 뭐 게임 엔터 아직까지 좀 더 매매하시면서 오늘 말씀드린 낙폭과대 대형주들도 이제 올라갈 순서가 됐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쪽이 반등 나오면 이런 성장주 좀 실 겁니다. 이런 박잡 타이밍들 잘 맞추시고요. 하여튼 3천 이하에서 너무 주눅 들지 마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